이제 됐어. 자, 해서 지금 이 그림 일단 뭐 여러 가지 알려준 것들을 좀 보자면 어디랑 어디랑 똑같대잖아. 저렇게 길이가 같다고 한 건 어디랑 같은 건지 항상 이렇게 잘 표현해 두시고, 여기 길이들을 지금 a-1 이렇게 준 거네. 여기도 a-1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 요거 2a, 이 길이가 2a. 이건 뭐 이제 반지름 준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지. 됐지? 물론 전체 길이도 2a일 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런저런 선,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8이라고 줬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림, 원에서 많이 그어볼 보조선이지, 원의 중심에서 뭔가, 이 중심에서 뭔가 선을 연결해 보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렇게도 그어보고, 뭐 여기도 그어볼 거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 선도 봐야 되고, 이 선을 긋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 긋는 거야? 원주각 성질 때문에 긋는 거지.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돼요. 그치? 됐냐? 그 다음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선 중에 요 선 딱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많이 보던 모양이 나오는 거 맞냐? 맞아. 완성 형태로 올까? 지금 이제 원래 원에서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 하면, 지금 뭔 상황이냐 하면 이 선이 그냥 원의 현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거야. 이렇게 그었더니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같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런 위치관계인 게 잡혀 있는 거지. 이런 그림 중3 때 많이 봤지? 됐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었을 때, 여기가 수직에 여기랑 여기랑 길이도 똑같게 되겠구나. 이런 거 선 보면서 딱 찾아야지. 됐냐? 그럼 이 그림을 딱 보고 무엇이 보이는가? 항상 뭔가 알아낼 것은 힌트 준 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돼. 여기를 8이라고 줬거든. 자, 뭐가 보여?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보이냐?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딱 눈에 밟히니? 너네들이 많이 보던 건데 여러 가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 많이 보던 닮은 삼각형, 좀 누워있지만 많이 보던 닮은 삼각형 맞지? 뭐 이쁘게 세워봐.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막 여기랑 여기랑 닮으면서 그때 이럴 때 많이 쓰던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런 닮은 삼각형이 숨겨져 있고요. 닮은 비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1대 2잖아. 1대 2지. 야, 여기가 8이야. 여기 4네. 됐냐? 됐지? 닮은 비 8이니까 여긴 4겠지. 그러면 동시에 여기도 할 수 있겠네. 안다기보단 세팅이지. 여기 길이를 잡을 수가 있겠네. 왜? 반지름이 A잖아. 그럼 요만큼도 A야. 근데 이만큼이 4니까 저기는 A-4라고 문자 작성이 가능해지네. 됐냐? 그럼 이제 A 구할 식을 세울 수 있네. 세울 수 있네. A를 구할 식을 세울 수 있네. 너네들 중3 때 해봤을 텐데, 피타고라스 정리인가? 할 때 해봤을 텐데 그냥 생삼각형 있지? 직각삼각형 아니야. 생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방법 알지 않냐? 여기가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식 뭐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소공식 못 써. 중3 때 해봤잖아. 한 짝을 미지수로 잡고 여기를 6-x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기준으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기준으로 쓰면 둘이 갖다 놓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중3 때 했던 게 막, 자, 중3 때 해봤던 게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제곱 빼기 x제곱이 9 빼기 6-x제곱이구나. 이렇게씩 세웠던 거 기억나? 그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거 여기서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 여기.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지. 됐냐? 저 그림을 내가 좀 이렇게 돌려서 이쁘게 세워볼까? 돌리진 않을게. 그냥 쟤만 그려볼게. 괜히 돌리면 또 헷갈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A-1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꽂혔는데 이게 높이지.
근데 여기가 A-4라고 잡혀 있는 거고 여기가 4라고 잡혀 있는 그림이야. 마찬가지 방금처럼 요 변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아래쪽 직각삼각형에서 한 번, 위쪽 직각삼각형에서 한 번 중3 때 쓰던 기술로 등식 하나를 찾을 수 있잖아. 맞지? 찾아볼까? 노란색 기준으로 이 변의 길이에 대하여 혹시 모르니 내가 일단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4제곱은 A제곱이잖아.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아까 전에 빨리 쓴 것 뿐이지. 피타고라스 정리 넘겨서 별 기준으로 이렇게 쓴 거고, 파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 이 A-1의 제곱이라 얘도 그냥 별로 정리했을 뿐 아니야. 정리했을 뿐이잖아. 아까 전에 이렇게 됐지? 자, 정리합시다. 더 좋네. A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니까 6A네요. 그냥 6A 식이 더 편하구만.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놔줍시다. A제곱 마이너스 16은 6A 마이너스 15.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 나왔네. 그런데 A를 구하려면 근해 공식 써야 되지.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나? 아니지? 구하는 거 봐. 구하는 거 이거잖아. 그럼 이제 평소에 열심히 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잘 훈련했으면 지금 이 순간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뭐 해야 돼? 그거 다 풀어놓고 와가지고 평소에 많이 하던 거 또 까먹어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몰라? 뭐 해야 돼? 뭐라고? 양변에 A분의 1 곱해줘야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나왔는데 역수 모양 구하는 거면 양변에 A분의 1 곱해가지고 힌트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란 얘기지. 곱셈 공식 쓰면 끝. 됐냐? 자, 다음. 딱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 문자가 많잖아. 잘 읽어라. 일단 이런 거부터 잘. 이게 도대체 어디랑 같다고 한 거지? 이런 거부터 그냥 저기 무슨 뭐 불어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라도 써 있냐? 잘 읽어 그냥. BQ랑 그러면서 표시나 해. 여기 같고 BF가 같구나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갖게 되면 좀 같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선분의 길이 다 똑같은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직육면 치면 우리가 미지수를 기본적으로 3개 잡지. A, B, 높이 C. 맞아? 근데 잘 보면 미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2개는 잡아야 될 것 같긴 해. 이 길이들, 이 파란 길이들도 다 똑같을 거고. 맞냐? 그 다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정사각형 ABCD? 뭐가 정사각형이래? 어차피 3D 입체도형이라 완벽하게 길이가 딱 육안상 똑같진 않아도 말을 잘 따라가야지. 정사각형이래. ABCD. 야, 이거 정사각형이네.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길이 다 같은 거야, 지금. 요렇게. 됐냐? 됐지? 파란색 그어놓은 게 다 길이가 점선은 일부러 그냥 안 그었어. 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고 그냥 요거 잘 파악하고 요거 잘 파악해서 어디랑 똑같지라고 표시만 잘해도 길이 세팅은 되네. 2개 정도면 되겠네. 여기를 뭐 A로 하지 뭐.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다 A가 될 거고. 여기도 A야 지금. 정사각형이래잖아. 이 길이도 A잖아. 이 길이도 A야. 다 A야. A가 쥐올라리 맞네. 지금 내가 무슨 뭐 머리를 썼냐, 논리적인 추론을 했냐, 뭘 했냐. 문제만 읽었어. 여기 다 B네. 이것도 B, 이것도 B, 이것도 B. 여기도 지금 B지. 이런 거 다 B야 지금. 됐지? 좀 받아쓰기 가자. 여기 A, B, B 곱하기 SD 제곱.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 언제까지. 잘 찾아. A, B가 뭐야? 요거네. 소문자 A. 저기 BF 뭐야? 요거네. B. 곱하기 SD만 좀 찾아. SD가 뭐냐? 아, SD 이거지 지금. 요거 SD네. 맞냐? 저 SD는 우리가 당연히 기본 평소 수업 시간이나 뭐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풀던 직육면체의 이 깊은 대각선 길이네. 맞냐? 그지? 뭐 이제 뭔지 알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딜 봐야 돼? 아, 여기 봐야 돼. 문자 두 개 잡혀있고 여기 문자 추가해야 되냐? 여기 문자 추가해야 되냐? 아니지 않아? 여기가 지금 B거든. 그럼 여기는 A-B라고 잡으면 되네. 됐어? 으악! 됐어? 그러니까 뭐 그냥 쓰면 되네. 어차피 원래 루트 씌워져 있는데 친절하게 제곱 뚜껑까지 날려줬어. 따라서 저 깊은 대각선 길이의 제곱값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겠네. A-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B 이제 여기 들어가겠네. 저 정리 좀만 하자. 요거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도 두 개 나오지. 2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2는 밖에 뺍시다. 어쨌든 힌트들 잘 조작해서 최대한 보기 좋게 잘 정리해주면 몇이라고? 4분의 35. 됐냐? 그 다음에 여기가 부피 V1, V2 저게 뭐야? V1 문제 잘 읽어. A, B, C, D 이거 빼기 아니다 제발. A, B, C, D, E, F, G 이 가장 큰 직육면체 말하는 거지. 그럼 부피는 당연히 A 곱하기 B네. 즉 V1은 A 곱하기 B. V2는 뭐야? 알파벳 잘 따라가. 여기 좌측에 잘려있는 직육면체. 맞아? 그러니까 뭐야? B 곱하기 A 곱하기 B. 맞아? 그러니까 AB 제곱이네. 자, 이러면 이건 참을 수 없지. A, B 묶어주자. 그럼 A 더하기 B로 이쁘게 정리될 거고 이것이 4분의 15라고 주어져 있네. 따라서 이제 저 안에들은 요 두 개를 잘 연립을 하던 뭘 하던 곱셈 공식을 쓰던 잘 풀어낼 방향을 찾아주시면 되겠네.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아 보이니? 요 모양 많이 보지 않았어? 물론 그 곱셈 공식 생각을 할 수도 있어. A 세제곱 요거랑 합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맞아? 그치? 그런 각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얘를 써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2는 열로 한번 넘겨볼까? 뭐 이런 거 이제 계산 방향성이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본인이 잘 생각해서 해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게 그럼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근데 지금 밑에 이런 힌트를 보면 이거도 다시 펼쳐서 요 버전의 곱셈 공식으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면 뭐가 이득인데?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요거 A, B에 A 더하기 B를 이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네. 여기까지. 요만큼을. 맞지? 곱셈 공식에 많이 들어있는 모양들이라 이런 게 눈에 잘 발표해야 됩니다. 곱셈 공식하고 많이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3 곱하기 4분의 15가 8분의 35다가 될 거고 야 끝나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아니야? 지금 이게 답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 아니야? 끝난 듯? 따라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요거만 계산 잘해주면 되겠네. 8분의 35 넘어오면 더하기 4분의 45니까 자 통분해주면 몇이야? 90 125
8분의 125가 최종 결과가 되겠네. 됐지? 자, 3번 해볼게. 일단 해줘야 될 것은 이게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인데 즉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다까진 되지. 그러나 몫을 이렇게 특별하게 QX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 이러면 검산식도 좀 슬쩍 써볼 필요가 있다 그랬지.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는 식이야 뻔하지만 몫을 언급했으니까 꼭 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고 3이니까 8. 요거까지 딱 얻어내는 것까진 문제가 없어 보이네. 맞지? 계산은 좀 빨리 했어이? 됐냐? 그럼 밑에 자, 이거는 무슨 힌트 준 거지? 이거는 진짜로 1차식으로 그냥 나눴다. 나누어 떨어짐 큐브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건 그냥 이 박으면 되겠네. 검산식 필요 없이.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 곱하기 Q0이 0이다. 딱 이렇게 검산식이 필요할 때랑 굳이 안 써도 될 때 구별 잘 하시고. 됐나? 됐지?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네들 일단 여기서 뭘 알아내야지. 아니, 곱해서 0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몰라? 알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 그런데 얘가 0이면 이제 A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네들은 Q0 좀 어디서 어떻게 안 되나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 뭐 식이 뭐 한 몇 개 적혀 있냐? Q0을 알아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겠네. 이쪽에서 Q0을 한번 내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0 박으면 되잖아.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좌변에 아까 미지수 A, B, C가 다 뒤집. A, B가 다 뒤집. 옆에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Q0이 나오네. 실은 몇인지까진 몰라도 돼. 중요한 건 0이 아닌 게 더 중요하지. 0 아니잖아. 얘 0 아니잖아. 그럼 100% 얘가 0이네. 됐냐? 이게 뭐 어려운 기술 쓴 거냐? 2차 방정식 원리 아니야. 수학에서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거 쓴 거 아니야. 됐냐?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A 값이 마이너스 4. 왜 이거 있잖아. 그럼 B는 그치? 마이너스 4 들어간 플러스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럼 물어본 건 뭐야? Q1을 구하래. Q1? 그러니까 Q1을 구하려면 이게 이제 뭐 해야 되지? 여기서 QX를 찾으려고 막 난리쳐? AB 구했으니까 AB 집어넣어서 요거 2차식 세팅해서 개수 비교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돼. 근데 뭐하러 그래? 그래. 그냥 자 저기 AB를 구한 식을 다시 한번 완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지. 얘가 x 더하기 1에 q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물론 이게 이제 1차식이라 얘를 1차식으로 조립제법 나눠도 되잖아. 그래서 qx를 직접 구해도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양변에 1 박으면 바로 q1만 구하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바로 q1을 구할 수 있네. 굳이 qx를 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2. 따라서 Q1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됐지? 자, 해볼게. 당연히 써 있어야 되는 식들은 다 썼겠지? 2차식, 그 다음에 1차식이라 돼 있어. 요 4번과 5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많이 있거든. 자꾸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뭘 나눴다 그러면 이 나눈 놈하고 그의 나머지에 대한 차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나눈 놈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항상 낮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식 써놓고 그 다음에 막힐 거야.
근데 당연히 좀 써줘야지. 검산식 써줘야지. 얘를 fx-2x로 나눴대. 자, 색을. 검산식은 당연히 써줘야지. 얘를 fx-2x 제곱으로 나눴대. 그러니까 나눈 놈과 몫이랑 나머지랑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됐대. 플러스 x, g, x. 아마 딱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아마 대부분 막히지 않았을까 싶거든. 아니면 혹시 이 다음에도 뭘 더 알아내서 진행한 사람이 있냐? 2차식, 1차식. 곱했네? 여기 현재 몇 차식? 3차식. 여기 몫이 2차식이래. 그럼 얘는 이거 1차식이어야 되네? 이게 1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상수. 여기서 fx와 gx가 세팅이 돼요. 이런 걸 잘 발견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됐어? 일단 첫 번째. 얘가 1차식인 것까지 알겠지? 얘는 반드시 1차식이 되어야 해. 이게 3차잖아. 얘가 2차면 1차여야지. 근데 fx 2차식이랬거든. 그럼 도대체 fx가 어떻게 생겨야 저 부분이 1차식이 될까? 요 fx에 들어있는 2차 항을 얘가 까야 되잖아. 그렇단 말은 fx가 정확히 최고차항으로 얘를 들고 있어야 되겠네. 됐냐? 그래야 요 f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사라지고 a 1차식이 딱 하고 남겠지. 됐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내는 연습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나머지 정리해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야. 됐지? 그럼 미지수는 일단 최소 2개까지는 잡을 수 있겠네. 요렇게. 됐냐? 얘가 1차식인 거 알았어. 그 다음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상수가 돼야 되는 거 알았거든. 맞지? fx를 잡았으니까 한번 연계 작업 들어가 보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써보면 fx가 지금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리고 뒤에 지금 x 곱하기 하고 지금 gx가 여기에 딱 작성이 돼야 되거든. 됐냐? 그런데 이 계산 결과는 최종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상수가 나와야 된다고. gx 잡아봐. 상수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거지. 머리를 써서. 왜? 그래야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랑 같이 사라지고 얘랑 전개해서 얘 사라지고 상수 B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구나. 따라서 지금 gx는 첫 번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인 거 문자를 거의 완벽하게 최소화시켜서 찾아내고 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부분 얘는 결국은 그냥 B 이렇게 되는 거네. 됐냐? 됐지? 야, 이러면 fx, gx 형태도 다 알았고 미지수도 몇 개 없지? 야,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전략을 뭐 하면 돼? 아니, 무슨 힌트가 많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한 줄 가지고 이 안에서 다 해먹고 있어, 지금. 구했잖아. 너 쳐, 이제. fx랑 gx에 우리가 알아낸 정보들을 다 집어넣읍시다. g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요 부분이 이제 얘가 들어가게 되면 2x제곱 지어주고 아까 노린 대로 1차식 ax 플러스 b 남는 거지. 몫은 처음부터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그 다음 뒤에 길게 써 있었던 이거 그냥 b잖아. 여기까지 알아낸 거 아니냐? 개수 비교하면 끝나겠네. A 나오네. A 몇이야?
항상 이런 건 최고 차항계수부터 봐야지. 최고 차항계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인 거 확인. 그럼 여기도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4. 됐지. 그럼 그 다음 뭐 아무거나 뭐 2창 해볼까? X제곱항 찾아줍시다. 전개 좀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2A가 2차함계수. 여기도 나오지. 마이너스 2A가 2차함계수. 요 짝에서 2차함계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B 나오네. 근데 A를 알기 때문에 자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4A고 마이너스 3A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B다. 그러면 B는 4가 된다. 따라서 fx가 완성됐고요. f-2 값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냐? 자, 가인트와 나인트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숫자라 해도 뭘로 나눴냐에 따라 기준점이 다 달라질 수 있어. 됐지? 자, 일단 해볼게. 일단 가인트를 본다면 fx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눈 몸은 px죠. px로 나누었을 때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몫이 qx라 그랬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잡혔네. 간격 좀 이렇게 잘 띄워서 알아보기 쉽게 써볼게.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나인트를 보면 이번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뭘로 나눴냐에 따라 달라. 이번엔 QX로 나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몫이 PX라고 했고 문제에서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선생님 똑같은 식 두 개 아닌가요? 그렇지. 계산상으로는 같은 식이지. 그러나 보는 입장 차이에선 이거는 이걸로 나눈 거고 얘는 QX로 나눴다니까 약간 달라. 됐냐? 첫 번째 얘가 최고 차함계수가 1인 3차식. P하고 Q는 그냥 일반적인 계수가 실수인 다항식이라고 했고 몇 차식인지 안 알려줬거든? 여기에서 P와 Q의 차수 발견한 사람 누가 몇 차식이고 누가 몇 차식인지를 첫 번째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자, 나눈 놈의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PX지. 얘는 차수가 낮아져야 해.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아니 뭐 선택지가 많아? fx가 3차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관계 보면 여기보다 얘가 차수가 낮아지게 하려면 일단 최소한 얘는 몇 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어야 돼. bx가 3차면 자동방으로 얘는 상수항이 되는데 그럼 3차 더하기 상수항 제곱하면은 차수 똑같은데? 여기에서 알아내야 될 게 맞아. 얘는 2차식이어야 되고. 왜? 그러면 이제 나눈 놈이 2차식이 되지. 그럼 여기에 2차식 들어있지. 근데 그 상태면 이러면 이제 QX는 1차식이 되거든. 그러나 여기서 QX를 제곱해놨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2차식이 되고 즉 여기 2차식과 여기 2차식을 소거되게 만들면 차수를 한 단계 낮추게 세팅할 수 있지. 됐냐? 선택지가 몇 개 많은 것도 아니잖아. 얘가 3차식이잖아. 3차 상수 아니면 2차, 1차, 1차, 2차, 상수, 3차 이 정도일 텐데 여기보다 여기가 차수가 낮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를 첫 번째 가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럼 이어서 연쇄작용 얘가 1차식이라고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1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심지어 얘가 상수항이어야 된다까지도 연쇄작용으로 알 수 있는 거네. 됐나? 됐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보고 추론해 나가는 게 모의고사의 나머지 정리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4점짜리 문제들에서 많이 시키는 것. 됐냐? 됐지? 이 정도면 뭐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일반적인 문제야. 됐어? 그리고 이제 밑에 힌트 보면 이거는 P0
Q0. 이거는 다 상수항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팅을 해야 되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순서가 PX보다는 QX를 먼저 세팅하는 게 깔끔할 것이요. 왜냐? 일단 첫 시작부터 문자를 하나만 써도 되거든. 1차식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저기 Q0이 1이니까 상수항이 1이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그 다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았어? 얘 상수항인 것까지 알았어. 즉, 지금 얘를 여기다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여기에 px가 들어갈 거고, 더하기 qx 제곱, 얘 제곱시킨 게 뒤에 붙어야 되지. 제 제곱 바로 가자.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얘가 상수가 나와야 돼. px 아까처럼 찾는 거야. 근데 심지어 px의 상수항은 알려줬어. 얘가 상수항은 이걸 거야. 2차항과 1차항 완성시켜봐. 이래 돼야 돼. 당연히 얘가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겠네. 그 다음 연달아 얘도 날아가야 되지. 완전 이렇게 갖고 있겠네. 아, 이게 px구나.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 됐냐? 됐지. 그래서 계산 결과인 상수도 몇인지 알지? 이러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랑 1만 남으니 마이너스 1이네.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됐냐? 이제 구한 거 집어넣읍시다. 힌트. 자,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미지수 하나밖에 없다, 야. 미지수 하나밖에 없어. 거의 다 풀었지. 자, 요식, 자, fx는 qx 곱하기 px 곱하기 qx, 뭐 이제는 다 찾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쓰세요. 상관없지. 이거 곱하기 px가 얘죠. 얘.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있는 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되고, 잠깐 눈여겨 쳐다보다 보면 a도 나오네. 최고차항계수가 1이잖아. 현재 이대로라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a 세제곱인 거 확인되지? 얘가 1이래.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a 값 나왔고 계산하면 되네. 그래서 fx 완성 좀 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뭐 이런 거 틀리냐? a 제곱이라 마이너스 1로도 그냥 1인데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f2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워지고 마이너스 2네. 빼기 1. 따라서 2 빼기 1은 1 정답이네. 자, 6번 해봅시다. 전개하라는 거죠, 요건. 이제 공통 부분이 나오게 이쁘게 전개해 주려면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인수분해 되도록이라고 나와 있지만 똑같은 말로 그냥 이렇게 말 바꾸기도 하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걸 이렇게 는 0이라고 방정식 형태를 만든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런 표현법들이 있을 거야. 지금은 중근은 조금 그러네. 뭐 주로 이 정도. 됐냐? 어쨌든 뒤에 플러스 K 뭐 붙어 있어가지고 전개해야 되지. 자,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전개 잘 해줍시다. 얘랑 먼저. 그럼 7x 플러스 10. 안쪽 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더하기 k. 알다시피 이제 치환해줘야 되죠. 요거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할게. 자, 따라서 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10, t 더하기 12 더하기 k. 자, 여기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마라. 몇 명 있었거든. 요걸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서 t를 돌려놓지 마. 일단 k 구하고 가야지. 왜? 결국
얘가 저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도 t에 대한 이런 모양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돌려놓을 게 아니라 k를 구하고 가야지. 완전 제곱식이고 야 그거 쓰자. 상수항 알고 있으니까 절반 하면 플러스 11이고 그거 제곱한 게 여기 붙으면 되지. 즉 얘가 11의 제곱 12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 k가 1이구나. 첫 번째 k 구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a와 b를 구하려면 돌려놓긴 해야 돼. 원래대로 돌려놓긴 해야 되는데 돌려놓을 타이밍이 k는 구하고 돌려놔야지. 그지? 따라서 자 k를 구했으니 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121 되는 거죠. 여기가 121이 되는 거고 이러면 얘는 이제 누구 전체 제곱이야? t 플러스 11의 제곱식이 되는 거고 이제 돌려놔야지. 이제 t에다가 이제 돌려놔야지. 이제 t에다가 저기 x제곱 플러스 7x 집어넣어 주시면 이래야 이제 아하 a가 7 b가 11까지 깔끔하게 딱 풀 수가 있겠네. 자 7번은 제일 먼저 시도해 봐야 될 것이 일단 어쨌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야 a라는 미지수가 막 박혀 있거든.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에서도 미지수 포함해서 막 인수분해하고 그랬지. 3차에서도 가능, 조립제법에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즉 얘는 일단 처음에 시도해 봐야 될 건 문자를 꼈지만 문자를 낀 상태로 조립제법 시도해 봐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줘. 웬만하면 몇 회 안에 떨어지게 주니까 찾아. 상수항이 a 더하기 3이야. 인수도 못 답지. 자기 자신 아니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네. 막 이렇게 a 더하기 3 해가지고 a 더하기 3, 1 이렇게 잘 안 줘. 앞에서 승부가 날 거야. 1, 일단 1은 아니야. 근데 개수의 합이 0은 아니라서 1은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인가 하고 해보면 바로 될걸.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웬만하면 주기 때문에 인수분해 시도를 항상 해보시고 됐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이러면 a 더하기 3 기가 막히게 되네. 자 그럼 이 자식을 지금 현재 인수분해 해봤더니 여기까지 된 거야. a 더하기 1 곱하기 여기는 자 중괄호 쳐가지고 잘 써주자. x제곱 플러스 저 2a 더하기 2 왠지 2를 묻고 싶은걸. 요렇게 1차항 상수항이 a 더하기 3.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또 2차 방정식인데 a로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 되나 하고 시도. 좋아 시도해 봐야 돼 항상. 근데 안 될 땐 빨리 접어야 돼. 얘는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요 2a 플러스 2가 안 나와. 그지? 아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인수분해를 더 하는 건 아니고 열어놓고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막 머리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얘 결과가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저렇게가 어떻게야? 어쨌든 문제에서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돼 있거든. 이때 자네들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선이 가야 되는 게 어디야? 여기에 시선이 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있네? 됐냐? 이 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완전 제곱식이 나올까? 요게 지 혼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던가. 그지? 아니면 그래 얘가 인수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x 더하기 1을 하나 가지고 있던가. 두 가지 선택지. 됐냐?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나 보네. 제일 간단한 거부터 하자. 첫 번째. 얘가 그냥 중근인 경우,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혼자 중근인 경우도 완전 제곱식 가능하지. 자, 그럼 얘가 중근인 건 이건 판별식 이용합시다. 얘를 잠깐 2차 방정식 는 0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판별식은 0이다가 제일 편하지 지금은. 2도 있겠다.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자, 이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데 뭘 걸러내야 되나? 뭐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다시 한번 항상 구하는 거 뭔지도 봐.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아마 여러 개 나오나 보다. 다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 됐냐? 다 합시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집어넣어라. A가 마이너스 2면 위에 식에 잘 집어넣어 보면 X 더하기 1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럼 저거 뭐야? 일단 잠깐만 써보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네. 이거 x 마이너스 1 제곱식인 거 되지야? 되지야. 그러면 이러면 뭐야? B에 해당하는 게 2겠고 C가 마이너스 1인가 보네. 이렇게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찾아야 되나 보네. 자, 그럼 저기 두 번째로 A가 1인 경우도 가봅시다. A가 만약에 1이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1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A가 1이면 자, 1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냐? 맞지? 이러면 얘는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식이네. 아하! 이러면 여전히 B는 1이고 C가 2가 되네. 됐지? 자, 그 다음 뭐 할 차례? 얘가 중근인 거 다 했지? 이제 뭐 할 차례? 얘가 이제 중근이 아니라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두 개로 따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 뭐를?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랑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요 2차식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다. 빠르게 하면 되겠네. 즉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럼 이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3이 0인 경우니까 이러면 여기서 a 값은 몇 나오냐? 2네요. 됐지? 자, 그럼 a가 2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a가 2면 이걸 이제 집어넣어 봐야죠. a에 2 집어넣으면 x제곱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6x 뒤에가 오네. 이러면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네. 노린 대로 x 더하기 1 하나 튀어나왔고 x 더하기 5 이렇게 갖고 있는 거네. 그럼 따라서 지금 결론대로라면 요 x 더하기 1이랑 요 x 더하기 1이 만나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x 더하기 5가 따로 남아있는 요런 모양새가 되는 거네. 됐냐? 자, 이러면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뀌지. B에 해당하는 걸 5라고 봐야 되네. 맞지? 완전 제곱식 쪽에 여기 상수항 여기 C가 1이네. 자, 얘네. 야, 이 딱 봐도 얘가 제일 크네. 맞냐? 이거 3개 더한 최대값은 8이 될 것이고 최소는 지금 보자. 누구야? 이거 같은데? 그치? 얘네지, 얘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네요. 자, 보자. 야, 둘.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제곱하면 음의 실수다. 순허수라는 말이잖아. 그럼 따라서 이게 뭐 실수 부분, 허수 부분도 섞어놓지도 않고 그냥 일부러 딱 직관적으로 보이게 딱 해놨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도 잘 정리돼 있고. 그럼 순허수이려면 얘는 0이어야 하고 그 다음 얘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Z부터 구하고 있어야지 왜 가만히 감상하고 있는 거야. 얘가 0인 경우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는데 얘 때문에 1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되네. 그래서 Z은 구해야지. Z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i.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못 알아봐서 지금 막히고 있는 거야? 그럼 제시 2i 이거면 저기 켈레복소수 가식에 들어있지? 얘는 그럼 2i겠고 이런 거 이제 뭐 자, 그리고 얘는 참고로 뭐 하는 애야? 저건 제곱하면 이뻐지는 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산이 되겠네. Z-Z 바를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i라 지금 요 부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4i인데 i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지. 제곱. 그럼 이거 위에 뭐야? 1이네. 됐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래. 얘가 1 되는 n값 찾아라네. 요게 1이 되는 거 찾으란 얘기네. 그럼 얘는 제곱시켜야 이쁜 애라 지금 n에다간 그냥 2, 4, 6, 8 짝수만 넣으면 되지 홀수 넣을 필요가 없지. 어쨌든 제곱시켜야 이쁜 애니까 제곱시켜보자. 1-i의 루트 2를 제곱하면 이제 이 자리에 박히고 있는 게 n입니다. n이 뭔지 잘 보시고. 자, 그럼 분모는 2. 위에는 저거 이런 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i네. 됐네. 자, 뭐 굳이 안 쓸게. 그럼 4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는 셈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짝수 제곱이라 저 마이너스 뒤지시고 이렇게 되겠네. 우리 1 찾아야 되지. 아마 8 같지만 8 딱 봐도 8제곱 같은데 해보자 좀 더. 얘 3제곱과 같을 거고 이런 거 계산 조심해. 홀수 제곱이라 요 마이너스는 살아나가요. 그리고 i 세제곱 되는 거야. 근데 i 세제곱이 또한 마이너스 i라 얘는 i라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 8제곱이 이제 1이겠지. 이거 4제곱하면 1 맞지? 됐냐? 그리고 거듭 제곱을 했으면 이게 1이 나온 순간부터 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몇 바퀴 도는 거야? 몇 바퀴 도는 거야? 우리가 n이 3, 5, 7을 생략해서 안 썼을 뿐이지 8제곱이 1이면 9제곱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8이다. 생략을 한 거지 없는 게 아니야. 됐냐? 따라서 주기가 8이면 1 나온 순간이 8이니까 n값은 그냥 8의 배수겠네. 8, 암 16, 암 24 이렇게 가겠네. 100 이하니까 96까지 아니야? 몇 개야? 이걸 8로 나눠보면 되죠. 12개가 정답이네. 이런 거는 맞춰야지. 복소수 문제가 딱 진짜 어려운 문제가 물론 있고 근데 그냥 겉보기 등급만 어려워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물론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있어. 됐어? 알았어? 얘는 심지어 복소수 챗도 주어져 있어. 챗 봐도 바로 할 수 있고 이건 뭐 계산해. Z 빼기 1? 야 여기서 1 빼면 뭐냐? 여기서 1 빼면 뭐냐? 마이너스 i. 근데 i가 또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i 제곱이네? 그럼 그냥 1이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거 찾으란 얘기네? 그럼 요 안에 거 계산하죠. 안에 건 집어넣어가지고 유리와 제발 좀 항상 집어넣는 계산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나서 통분을 먼저 하자. 통분하면 z바 마이너스 z. 왜냐면 복소수와 켤레복소수는 곱하거나 빼거나 더한 모양을 만들어야 계산이 편하잖아. 자, z 곱하기 z바는 a제곱 더하기 저거니까 몇이야? 2네요. 됐냐? 이건 빼라. 여기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2i. 뭐야? 그러니까 내가 왜 1분 줬는지 알겠지? 왜 1분 줬는지 알겠지? 그냥 i잖아. 몇 제곱하면 1인지 알지 않아? 4제곱 아니야? 4제곱? 4의 배수 아니야? 아, 이거 뭐야. 4의 배수 아니야? 52하잖아. 몇 개야? 12개.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란 얘기지. 근데 누가? 이것이. 항상 중근. 항상 중근?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옮겼으면 색깔 반대로 하자.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다. 누가? 이것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가 뭔데? 판별식이 0이다라는 뜻이지. 판별식이 0인 걸 식으로 씁시다.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여기 마이너스 B가 0이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식을 K에 대한 항등식답게 이렇게 정리해서 빵빵 해주셔야지. 맞지?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전개하면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 행동합시다. K로 잘 정리. 마이너스 2A 플러스 4K. 다음 K가 없는 거 내림차순으로 잘.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2고요. B 값은 여기서 A가 2니까 4 집어넣으면 얘도 0 돼야 되잖아. B는 4네요. 자, 11번 문제는 얘가 중간에 2차 부등식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할 일만 하고 가자. 그러니까 판별식 부등호 방향 결정 좀 잘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니까 요 자식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K인데 0보다 작다라고 해줘요. 이게 허근의 조건이지. 아마 만약 이게 시험에 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K제곱이 좀 날아가게 주던가 할 거야.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문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바꿔내니까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2차 방정식 문제에도 다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계십시오. 얘가 허근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판별식 0보다 작다 해야 되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요렇게 식이 나와서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즉 이게 만약 중간고사에 나온다면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굳이 여기서 연결해서 가진 않을게. 실은 이거 2차 부등식 좀 문제야. 어쨌든 지금은 판별식 방향 때문에 잠깐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다음 이거 좀 조심해.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중근 포함이기 때문에 등호 잊으시면 안 돼요. 됐지? 등호 꼭 붙여줘라. 서로 다른이라고 되어 있으면 등호를 떼야 되지만 지금처럼 그냥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지금도 여기 부분이 2차 부등식이라 이후에는 딱히 지금은 풀지 않을게. 나온다면 여기를 1차, 그러니까 2차 죽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됐냐? 그 다음 이거도 진짜나. 이거도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 개념으로 말을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저 가를 이렇게 바꿔도 알아봐야 돼. 다음 이차함수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야. 가랑 이런 것 좀 잘 알아보자. 그지? 왜 똑같은 말이지? X축을 관계식으로 쓴 게 Y는 0이잖아.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교점 구하는 방법은 얘랑 연립하는 거지. 뺄 거 아니야. 얘랑 빼면 위에 방정식 나오잖아. 빼봐라. 빼면 이제 위에 2차 방정식이 탁 나오지.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실근이 없다란 소리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즉 허근이란 소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지금 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보여야 돼. 그럼 나도 한번 이런 스타일로 이 참수랑 관계처럼 바꿔볼까? 나에 나와 있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X축과 그냥 딱 만난다 라고만 써져 있는 게 지금 딱 실근을 갖는다. 만난다라고만 돼 있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 즉 접하는지를 말을 표현을 안 했지.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X축과래잖아. 즉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지. 얘네 둘이 얘랑 얘가 만난다라는 얘기는 얘랑 연립했을 때, 즉 뺐을 때 빼서 가관법으로 빼서 방정식으로 딱 하나로 연결했을 때 얘가 실근이 있다랑 같은 말이지. 됐냐? 그럼 또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셔야 돼. 됐지? 그것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그 이후의 풀이에는 2차 부등식이 지금 이 문제는 들어가니까 굳이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판별식 방향 결정하는 거 중요하게 잘 봐주시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러니까 항상 매너. 2차 방정식에 두근 잡혀 있으면 항상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 줍시다. 두근의 곱은 3분의 K.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봐야지. 이 식을 어떻게 고쳐야 좋을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더비고 문제 풀 때도 이게 나왔는데. 똑같은 기술이 나왔어. 됐어? 됐어? 뭐가 똑같아? 똑같은 게 없는 것 같아? 자, 일단 얘를 정리하려면 일단 전개할 수밖에 없는 형태긴 해. 그래서 전개를 좀 해봅시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1 다시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K베타 플러스 K. 얘도 K. 그렇지? K랑 요거니까. 됐냐?는 마이너스 10. 방금 시험 문제 풀 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뭐가 똑같은 상황?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똑같아? 뭐가 똑같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뭐 잘 이렇게 이어 붙이면 곱셈 공식 막 쓸 수 있을 거야. 쓸 수 있을 건데, 여기 3알파 제곱, 3베타 제곱, 2차식 보이지? 그리고 항상 내가 염두에 두라고 한 두 근을 집어넣는 행위를 언제나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저기 3알파 제곱이라는 모양이 들어있거든. 즉 얘도 또한 나름 이 안에서 차수 낮추기를 통해 계산을 훨씬 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고. 즉 저기 3알파 제곱을 이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아까도 방금 전에 했잖아. 5알파 마이너스 K로. 자, 그럼 아마 3베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됐냐?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고등학교 수학이 뭐 했던 것처럼 막 그냥 문제 유형이 그대로 숫자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마다 사용되는 기술들을 잘 봐야 돼. 기술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거야. 이 문제가 그대로 뭐 시험에 나오길 바라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몇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다 풀어볼 수는 없고 모의고사마다 사용되는 이런 기술들을 잘 봐야 되고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됐냐? 자, 따라서 동일한 차수 낮추기 기술을 이용해서 식을 좀 더 편하게 바꿔보면 5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니까 2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K알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자.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야이씨 이것도 지워지네. 얘랑 얘도 지워지겠지. 좋네. 그럼 여기도 5베타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K 플러스 K 지워질 거고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K알파는 마이너스 10이네. 계산이 훨씬 편해지지. 이렇게 짝 지어보자. 2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K 여기 묶어주면 다시 알파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K 묶어주면 요렇게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잖아. 집어넣자. 그럼 3분의 10이죠. 마이너스 여긴 그럼 3분의 5K라고 써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0이네. 그냥 시원하게 양변에 3 갈겨버려. 그럼 10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30. 따라서 5K는 40. K값 8이네. 자, 이거도 동일한 기술 썼다. 무슨 기술? 근을 집어넣어서 이런 2차식 계산 편하게 차수 내리는 거. 됐냐? 이대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긴 해. 나올 거야. 더러워서 그렇지. 그냥 이대로 얘네 둘이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것도 곱셈 공식으로 가뜩이나 분수 있어서 계산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계산 틀릴 확률 올라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이고 답 틀릴 확률 높아지고 맞지? 어쨌든 이런 거 기술들을 잘 봐주시고 자 얘도 일단 2차 방정 더럽게 생겼으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 뭐 그냥 지나가듯 쓱 써주고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K네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지금 여기가 싹 다 요만큼이 싹 다 상수항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3K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여길 또 잘 쳐다봐.
저 어떻게 쓰라고 준 거야? 그대로 곱셈공식 모양이 안 맞지? 근데 알파 제곱 있지? 아까도 쓴 그 기술로 차수를 좀 내려볼까 생각을 해봐야지. 알파 제곱이잖아. 즉 알파 집어넣죠. x에다 넣는 거야. x에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지금 방법이 딴 게 없어. 이거밖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제곱을 이렇게 나머지 다 옆으로 넘기면 알파 제곱을 이렇게 길지만 어쨌든 차수는 최종적으로 알파가 1차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거를 요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거를 지금 아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K 베타도 눈에 보이고 K 알파도 눈에 보이네. 동일한 기술이 쓰여졌다 볼 수 있겠지. 됐냐? 12번 13번 문제 같은 결의 문제라고. 됐냐? 사용되는 기술이 똑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알파 제곱 자리에 이거 그대로 다 집어넣어주죠.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2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K 베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 부분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드디어 알파 더하기 베타 모양을 만들어서 알파 베타를 날려버릴 수 있겠네. 12도 넘겨주자. 마이너스 12는 0.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아하 K제곱 되는 거네. 지우고 써도 되죠? 여기 그냥 K제곱이네. K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었네. 맞지? 양변에 2 곱해버리자. 뭐 계산은 나름대로 하십시오. 분수 날려버리자. 너네들 분수 싫어하잖아. 나도 싫어. 마이너스 24는 0, 3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4는 0, 3 한번 약분해주면 8. 인수분해도 이쁘게 잘 되네.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K 값이 두 개가 나왔으면 이제 이 둘 중에 뭐가 답인지를 어떻게 찾아내지? 둘 다 답일까? 글쎄 둘 다 답 같진 않은데 그럼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넣어봐. 분명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진 않아. 이 말도 지금 그냥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나쳤지만 이 말도 아주 중요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다도 있어. 맞아? 그런데 K값이 구해졌으니 굳이 저걸 판별식 쓰지 말고 집어넣어서 확인하자. 그게 더 낫지. 물론 판별식 써서 해도 돼요. 근데 K값 두 개나 나왔는데 그냥 내가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해보면 되잖아. 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니까 뒤에가 이렇게 되네. 이러면 저게 서로 다른 두 근 나오는 거 맞지? 4가 어떻게 되지? 4도 넣어볼까? 굳이 지금은 K값 구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럼 4x에 저기 K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 야! 이 자식이 중근이네. 이게 중근이지. 이게 중근이지. 이거 어디서 답인 척하고 있어. 이렇게 잘 잡았다 하면서 찾아주시면 되고 따라서 올바른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즉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완성이 되겠네. 아니다. 그냥 이거 풀면 알파 베타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굳이 곱셈 공식 쓸 필요 없겠지? 이거 풀어버리자. 즉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될 테니까 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겠지 뭐. 이건 뭐 그냥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는 게 낫겠네. 됐지? 뭐 곱셈 공식 써도 되고 당연히. 자, 즉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아까 전에 잠깐 나왔지만 지금 눈에 보여? 보여?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이 자식. 그 다음 직선이 쓱 지나가 교점 2개 잡히는 거 보이지? 교점 2개 잡히는 거 보이지? 좌표 있지? 지금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놔준 거 보이지? 됐어? 다시 이제 제발 좀 잘 보이자.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것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네. 둘이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두 실근 준 거야. 그치? 따라서 뺍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자.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준 상태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또 근과의 사이관계 보너스로 잘 가져가 주시고 a분의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6 보너스로 이렇게 잘 가져가 주시고 됐나? 그 다음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뭔가 봅시다. BC를 줬거든. BC가 어딘고 하니 여기거든. 지금 자네들은 이 길이를 뭐라고 해야 돼? 요 간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에 간격을 지금 2분의 7이라고 줬어. 저게 뭐 준 건지 알겠어? B좌표와 A좌표의 Y값의 차이를 준 거야. 우리가 구한 요 알파 베타는 이 알파벳 한글로 써줄게. 이 알파베타는 저 두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인 A와 B의 X좌표만 잡힌 거거든. 근데 힌트는 뭘 줬어? 이게 지금 Y좌표의 차이를 힌트를 줬어. 그럼 우리는 Y좌표를 구하러 가야겠네. 왜? 구할 수 있거든. 구한다기보다는 잡을 수 있거든. 대문자 A의 X좌표가 알파임을 알고 있잖아. 그 다음 저 베타는 뭐냐면은 대문자 B라는 점에 X좌표만 잡혀있는 상태야. 그럼 Y좌표 잡자. 함수에서 X가 알파일 때 Y 값이란 얘기는 관계식에 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선택. 여기다 넣을까? 그러니까 둘 다 넣어도 되거든. 교점이니까 공유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어디다 넣는 게 좋아? 이후에 할 작업을 생각해. 우리가 여기 Y좌표를 세팅을 한 뒤에 할 짓이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뺄 거거든. 뺄 거면 이렇게 미지수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그냥 밑에 1차식 형태인 저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낫지. 직선에 넣는 게 훨씬 낫지. 됐냐? 따라서 쓰죠. B의 Y좌표가 이거야. 즉 지금 저 2분의 7이라는 값은 여기에서 A의 Y좌표인 이것을 뺀 걸 알려준 거네. 이걸 2분의 7이라고 준 거구나.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6은 사라지죠. 알파를 2분의 7이라고 줬음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문제 끝난 거 아니야? 더하기 있고 곱하기 있고 빼기 있네. 얘네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곱셈 공식 딸랑 하나밖에 없지. 요 곱셈 공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 이거는 뭐 빼기 먼저 하든 더하기 먼저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딱 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 이게 베타 빼기 알파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곱할 거라고 알파 빼기 베타를 제곱하든 베타 빼기 알파를 제곱하든 그냥 2분의 7 제곱하면 되죠. 상관없지. 따라서 요쯤에 써줄까? 자, 잘 대입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제곱이니까 A 제곱 분의 1. 자, 여기는 그럼 얘 제곱하면 4분의 49네요. 4분의 49. 그 다음 플러스 4 알파 베타. 여기에다 4 곱하면 되네. 그럼 저기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A분의 24. 자, 분수식이 나왔지요. 분수 계산 힘들잖아. 죽여. 뭐 곱할까? 분모 싹 다 그냥 4A 제곱 다 곱해버려 그냥. 다 곱해버려 그냥. 그러면 얘랑 곱하면 좌변엔 4 남을 거고. 여기는 4가 지워지고 A제곱 49A제곱이네. 여기랑 곱하면 A 하나 지워지고 4A가 여기 붙죠. 4A가 붙으면 96A. 따라서 4까지 가지고 와서 2차 방정식으로 잘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인수분해 되겠어? 이렇게 좀 숫자가 큼직큼직한 인수분해도 간간히 나와요. 잘 할 수 있겠냐? 근데 49라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 96이니까 왠지 49 같은데? 이렇게 맞춰야지 뭐. 2이네. 이렇게 숫자 큰 것도 자주자주 해봐야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8인데 이렇게 더하면 96 딱 나오네. 그치? 따라서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49분의 2랑 2거든. 근데 A가 지금 여기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의 개수네.
개형을 보면 양수잖아. 이거만 되겠네. A 값은 2가 되겠네. 뭐 구하는 거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A 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이지.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이 두 개로 곱셈 공식 다시 써서 제곱 더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 좌표 평면에 그림 그려놓고 어떤 도형 색칠 딱 해준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것은 뭐 도형이나 그림, 그래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시험에 즐겨 나오는 스타일이지, 그치? 자, 일단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저기 색칠되어 있는 저 도형의 넓이를 한 문자로 식 세울 생각부터 해야 돼. 그리고 저 도형, 지금 저대로 보면 딱히 별 특징 없는 그냥 사각형. 좀 이렇게 잘라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자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일단 P에서 딱 반 가르는 게 제일 이렇게. 됐냐? P에,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 이게 직각 아닌가요? 그랬으면 위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런 말이 있어야지. 없잖아. 맞지?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린 내려서 이렇게 두 개의 도형으로 봐야죠. 얇지만 이쪽 삼각형이랑 요 우측에 있는 것 이러면 사다리꼴까지는 되지. 됐냐? 따라서 자, 그림 좀 널찍하게 그립시다. 너무 조그만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요 삼각형이랑 넓이.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사다리꼴 대신 여기 지금 높이가 같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줄게. 요 두 개 넓이를 어떻게든 문자를 한 개만 써서 해야 됩니다. 자, 문자는 그럼 무엇을 잡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위에 Q랑 R 좌표 있고 P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팅할 필요가 없지. 문제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왕이면 잡아준 걸 따라가는 게 낫겠지. P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잡아준 상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K라 잡혀 있고, 그 옆에 Q에, 여기에 X좌표는 위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길이 쓰면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지?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고 노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잡을 수 있겠네. 이 길이는 뭐라고 잡으면 돼? 이 길이는 이제 마이너스 K를 직선에 집어넣은 Y좌표일 거야. 즉 P의 Y좌표 여기를 찾으면 되지.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야. 그럼 Y좌표는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전개도 바로 하자. 요게 지금 P의 Y좌표이자 여기 길이가 되겠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가 되겠네. 됐지? 동시에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이쪽 길이도 동일하지. 같이 붙어 있었던 길이니까. 됐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이 파란색 기준 입장으로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K야. 여기는 원점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빼야지. 그냥 K네. 여기는 줬어. 여기 Y좌표 1이래. 여기 길이는 1이네. 충분히 할 만한 문제라고. 문자만 하나하나 잘 잡으면 됐냐? 따라서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먼저 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대로 잘 써주시면 되겠고, 더하기 파란색 사다리꼴 넓이 가자. 2분의 1에 괄호 열고 밑변 더하기 아랫변이지.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곱하기 높이가 K로 봐야, 높이를 K로 봐야 되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 됐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정리. 즉, 일단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뭐 FK라고 함수 모양 만들어서 이제 우린 이거 그려야 돼. 선생님 3차식 나왔는데요. 아마 뒤지겠지. 저게 살아있으면 미적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계산이 틀렸거나 그렇겠지. 아마 뒤지겠지 뭐. 자, 일단 2분의 1은 괜히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 꼬이지 말고 그냥 묶어버립시다. 바깥에다 추방시켜버려. 자, 안에 거는 이제 잘 전개하자. K 세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지. 마이너스 6k 제곱. 1차항이 플러스 8k. 자, 이쪽도 이제 k, 여기 k만 딱 집어넣으면 맞네. 세제곱이 죽어야 말이 되지. 세제곱이 살아있으면 둘 중 하나. 계산 틀렸거나 문제 오류거나. 자, 그래서 노린 대로 k 세제곱은 빠빠이 하고, 그럼 이제 이차함수 됐을 테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네. 2분의 1 하고 나머지 잘 써줍시다. 뭐 남냐? 마이너스 6k 제곱에 플러스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k랑 플러스 1k 있네. 플러스 9k. 상수항 없네. 이게 다네. 됐냐? 뭐 얘를 뭐 이렇게 고치던 저렇게 고치던 마음대로 해.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최대값 구할 거라 괜히 건들지 마. 축만 잘 찾으면 축 잘 찾으시고 범위 같은 것만 신경 쓰면 진짜 최대 최소는 어려울 게 없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나 조심해. 2분의 1 버튼 말던 마음대로 해. 그치 늘 필요 있나 싶어. 이렇게 생긴 거 뻔할 텐데. 축이나 잘 찾아.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어떤 이차함수가 주어져도 우리가 축은 좀 찾자 그랬어. 두근의 합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겠지. 한 번 더 나눠주면 축이라니까. 됐지? 4분의 9네요. 그럼 최대값은 4분의 9를 집어넣은 여기 꼭대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4분의 9 집어넣은 계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잘 하시면 정답. 됐지?